진정한 참 언론인 봉지욱 기자가 또 대박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기소 안 합니다. 감사로 드러나도 처벌 안 합니다. 할머니 도장 위조해도 아무도 안 잡힙니다. 이게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다. 김건희 항소심 판세가 바뀝니다. 명품 밀수 판사 오늘도 판결합니다. 강제동원 도장 위조, 안보실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해주세요. 강욱 변호사님은 그 방송 보셨어요? 수요일 날 나간 거? 예. 예, 봤습니다. 거기에 그 B그룹이 자꾸만 그 유이재명을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오독이죠, 오독. 그 매우 그러니까 네. 그렇지 역시 제대로 항상 보셨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에 제대로 꽂혀 보셨네. 있으면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네. 심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유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단어가 맞지 않다. 왜냐? 큰 이벤트로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금씩 정책 효능감으로 지지. 그만. 예. 아까 오프닝 때 한 얘기죠. 예. 반복이야. 아니 내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아, 이번에 그래서 내가 방송하고. 첫 마디가 혹시 다 보셨습니까? 그걸 뭐 다 봐야 아니? 네. 다 봐야 알죠. 고맙습니다. 예. 자,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사실은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를 가지고 보안수사권과 거래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검사들이 네. 그렇게 판단한다. 검사들이 그렇게 네. 판단하고 그걸로 나중에 공격에 들어올 것이다. 그 우려를 전달했는데 네. 조선일보나 뭐 뉴데일리 이런 데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죠. 폭발이 된 터뜨린 거죠. 거죠. 예. 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장 기자한테 조선일보에 대해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장인수 기자 편드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봉지욱 기자, 최욱 다 이 자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 비판 수차례 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수차례 했습니다. 또 행여나 또 오해할까봐. 그래 봤자 오해는 계속해.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봉지욱 기자와 오늘 준비된 내용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김건희 관련해서 또 가지고 왔는데 오랜만이다 진짜. 예, 김건희는요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전부 무죄 판결 받았어. 아, 맞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전부 무죄. 전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우인성 판사는 주가 조작 방조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방조로 안 했으니까 무죄라고 그렇죠.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항소심이 이제 곧 열립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팀이 항소심 재판부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방조 혐의. 그렇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네. 아직도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민중기 특검은. 그런데 방조 혐의도 추가로. 예. 부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전주 손모 씨가 이 똑같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1심에서 공동 정범,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죄가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에 대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방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씁니다. 근데 다만 판결문 곳곳에 시세 조정에 자신의 계좌가 쓰였을 가능성, 결과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냐면 검찰 니네가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내가 판단은 안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여지가 남겨져 있어서 특검이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모 씨하고 사실 네. 결과는 그렇지만 예. 케이스는 완전 다르죠. 다르죠. 혹시 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예. 그건 거기는 김건희에 비해서 완전히 거기는 아니 그분은 손해 본 분 잃었어요. 예, 잃었어. 예, 예. 의사소통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예.
잃었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 손해 본 사람들하고 김건희, 최은순 이번에도 사실은 최은순이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님이 잘하십니다. 최은순이 빠진 이유. 네. 예. 아니 뭐 왜 빠졌어요? 아니 늘 그런 사람들인데 뭘. 예. 뭐가 있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음. 그때 재정 신청으로 된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재정 신청할 때 최은순을 뺀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최은순이 돈이 들어가서 최은순이 여기서 김건희보다 더 벌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놓고 보니까 김건희보다 최은순이 더 벌었거든. 그렇다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최은순을 입건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걸 못한 거죠. 아, 그렇게 된 네.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목이 길어 슬픈 판사, 김인택 판사.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명태균은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 예. 그런데 이 김인택이라는 사람은 혐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의 혐의. 본인이 그렇잖아요. 예. HDC 신라 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게 뭐냐. 면세점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받았다는 김인택이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 최근에 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더라고요. 요거 좀 부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에 대해서 할 때 정치 자금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그랬잖아요. 그 명태균이 생활비로 썼다. 정치 활동을 해서 하면서 써야 되는데 생활비로 썼으니까 이거 정치 자금 아니야. 이러고 이제 무죄를 준 건데 이분이 지금 그 판결 내리고 나서 직후에 수원지법에서 민사 단독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판결을. 와.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지금 관세청에서는 HDC 신라 면세점에 과징금을 4억을 부과를 했대요. 이 건으로? 네. 오. 4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 판매 정지 7일인데 7일 실제로 문 닫아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7일에 가름하는 그거를 과징금으로 바꿔갖고 4억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가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사실은 제가 제보자를 기자들끼리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디테일, 뭐 막스 마라코트, 톰 브라운 이 정도 나오려면 내부 고발자일 확률이 크죠. 근데 심지어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면세점 황보팀장한테 보내서 김인택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구매가 된 거예요. 사진으로. 네, 그 자체도 불법이야.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여권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런데 제가 강민수 기자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검찰이 약식 기소했잖아요. 김인택 부장판사를. 약식 기소. 네. 뭐 벌금 얼마 해가지고 크게 그러면서 김인성의 그 부장판사 혐의를 뭐라고 봤냐면 해외여행을 그 면세점 팀장이랑 3차례 나갔는데 그거를 비용을 제공받았어. 예요. 근데 만약에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난 현금으로 줬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거는 법원 가면 무죄 나올 확률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 둘이 말을 맞춰갖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내가 이렇게 줬다라고 둘이 말을 맞으면 그런데 지금 면세점에서 여권 사진으로 구매한 건 이건 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구매를 김인택 판사가 없는 현장에서 팀장이 했고 신라 면세점에 법인카드로 또 결제를 했대요. 그마저도. 면세점 법인카드로 신라 면세점의 법인카드면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네. 그런 건데 이게 두 개잖아요. 막스 마라코트 있고 톰 브라운 뭐 또 뭐 옷이 있고 이건데 네. 이게 그 면세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 거다. 그리고 그거는 부장판사가 가져가지 않았다. 바이어한테 갔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이어가 그 톰 브라운 재킷인가 그걸 입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법정에 냈대요 지금. 근데 그걸 왜 부장판사 여권으로 삽니까? 자기 회사 일인데. 그것도 이상.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그건 안 맞잖아.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와, 그건 너무 관세청에서 이 팀장은 관세법 위반으로 해서 밀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서면 조사도 안 했대요.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걸 와. 빼준 거야. 그러면 검찰이 야 우리가 보니까 밀수의 공범이네. 네가 여권 사진 제공하고 네가 비용 낸 것 같지도 않은데
밀수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인태 부장판사를 이 명품 밀수는 뺐어요. 아, 요건 아예 빼버렸고. 아예 통째로 다 빠졌어요. 물증이 있는 건 빼고 여행비 대납한 걸로 지금 갔는데 이거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큰데 제가 물어보니까 심지어 김인택이 만약에 여권 좀 뭐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세청이나 이 검찰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김인택이 막스마라 코트 2벌을 받아가지고 한 벌을 황 팀장한테 건네주는 CCTV까지 확보를 했답니다. 물증을 CCTV까지 확보를 하고 그냥 그거를 다 빼준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원래 저 좀 가물가물하지만 면세점에서 뭘 살 때 네.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권만 가지고 살 수 있나 그거를? 남의 여권을 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사기죄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희가 면세점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네. 우리는 일반 상식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빼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면세품 인도장이라는 것도 저 안에 있잖아요. 네. 다 통과해서 네. 들어가는 그렇죠. 출국장 안에 있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인도를 할 때는 부장판사 본인이 한 거예요. 직접. 아니 글쎄. 네, 그러니까 해서- 본인이 비행기 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네. 거죠. 근데 뻔한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할 속이려고 때는 하니까. 자기가 있지 않았고. 음. 근데 우리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지. 면세점을 안 가는데 구매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 네. 이 사건은? 너무 쉬운데 지금 일단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끝입니다. 김건희 그 방조혐의 안 넣어서 뭐 무죄 나왔듯이 검찰이 그냥 그거 안 했으면 판사는 어떻게 뭐 못 하는 거죠. 아니 끝은 아니고 다시 고발해가지고 이제 뭐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하게 해야죠. 네. 대리 구매도 문제인데 그게 또 면세점 법인카드로 썼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네. 그러니까 이건 개인 차원이 이 부장판사의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은 뭐냐면 코트 값은 2벌 해가지고 한 벌은 내가 갖고 한 벌은 팀장 줬다. 그리고 나 15만 원 줬다. 이 코트가 2벌이 지금 7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코트값 15만 그리고 원이라고. 그 막스마라는 자주 90% 세일을 하는데 5%더 받은 거다. 아, 이거 좀 말도 안 돼. 그리고 이걸 관세청도 제가 볼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관세청에서 이 부장판사를 조사 안 한 이유가 60% 할인을 적용하면 이 부장판사가 얻은 이득이 100만 원 조금 미치 99만 원. 피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조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피해가려고. 60% 할인? 뭐 그거야 뭐 떨이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봤을 땐 지금 90% 95% 할인인데 봐주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걸 60% 할인을 적용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관세청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줬는지. 아, 그러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권력형 비리지. 굉장히 큰 사건이야. 어떻게 보면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권력. 그러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 보도가 나오면 명태균 그 판결을 못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당연하죠. 바로 직무 배제가 됐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도 판결을 하는데 솔직히 거기 민사 소송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네. 더군다나 그 면세점 팀장이 그 전에 대표의 명품 시계 사건을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미 그렇지. 근데 현안이 둘이만 있었어. 간 게 아니고 면세점의 자문 변호사가 다른 밀수 사건으로 이 팀장의 변호사가 그 면세점 자문 변호사래요. 셋이 계속 출국을 한 거예요. 셋이. 자기들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러면 이거 동기도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심플하거든요, 사건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결을 그것도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아니, 심지어 미래항공연구소 김태열 소장님은 자기 처벌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나 공범이라 이러면서 처벌해달라고 그랬는데 무죄를 무죄, 때리니까 너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다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태열,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너는 죄가 없어. 무죄. 이게 만약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런 네. 일을 했으면 바로 파면됐을 거예요. 예. 징계 외부돼가지고 판사는 좀 멀쩡하게 있잖아요. 네. 멀쩡합니다. 이것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렀는데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법원이.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너무 당연한 판결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이 그 희생자들에게 배상 집행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 진짜 이거는 매국의 매국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요.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일본 정부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일명 제3자 배상이야. 그걸 정부에서 이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 중 4분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수령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해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자기들은 이걸 리스크라고 표현했더라고. 이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돈은 있잖아. 그 돈을 사법부에다 맡기고 그걸 찾아가게끔 한 거야. 공탁하고. 그런데 이 공탁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도장도 위조로 판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했던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이 더러운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할 때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이 개입했다는 것을 이번 행안부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안보실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8월 광복절 및 다자 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 마무리하는 것이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 이게 이유였어요. 안보실에서 자, 그런데 이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려고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네, 위에 네. 사두 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던 법무법인이 있었어. 근데 그 법무법인이 뭔가 이게 좀 굼뜨게 했나 봐.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법무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좀 느려서 그랬나? 좀? 아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 법무법인을 갑자기 바꿔버리는데 그때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행안부 감사 걸렸어. 행안부 감사 내용인데 세종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법무법인 발언으로 교체하라고 외교부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발언으로 교체하라고 했지. 법무법인 그 발언에 대표 변호사 자녀가 대표 변호사의 자녀가 주진우가 아까 법률비서관이라고 했지. 네. 법률비서관 밑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 이 건 지금 국수본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주진우는 박살 납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주세요. 보탤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 보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겠죠. 급하게 움직인 네. 건데 네. 이 중간에 감사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그 제3자 변제를 위해서 이제 그 무슨 재단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재단의 실무자한테 도장을 위조해서라도 빨리 하라고 거기 이사장이 지시를 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이런 취지의 얘기한 게 녹취가 공개가 된 적이 JTBC를 있죠. 통해서 예, 공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쭉 연결해서 보시면 위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담당 비서관인 주진우가 움직인 거고. 네. 이제 변호사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말 잘 듣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진짜 악중의 악이다. 이거는 그냥 매국이잖아, 매국. 이게 정말 희한한 게 2차가에 저 올라가 보면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양승태가 처벌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외교부에다가 의견서 내라고 김현장 변호사하고 대법원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그쪽에도 요청하고 다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 일본과의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만 가면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정부라는 데는 왜 이런 짓을 계속 하는가? 사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수 친일이고 아니에요. 수구 정권인 거지.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놀라운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짓을 했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실제로 이런 네, 짓을 네. 우리가 지켜봤어야 돼. 그렇지.
그 보수라는 가치 핵심이 민족주의거든. 근데 그렇죠. 가장 반민족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가 보수 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수 정권. 그래서 극우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안 맞아. 극우라는 표현도 안 맞아. 친일이지. 그것도 사치야. 극우라는 표현. 그럼 어느 나라 국구가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다니는 국구가 그 어디냐고. 사치죠. 네, 그 단어 자체도. 그런 데는. 이런 행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 근데 이거는 되게 의심은 됐었어요. 이때도 생각해 보면 15명 중에 11명이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4명이 안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아마 보도 중에 피해자 할아버지인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거길 가요. 맞아. 네. 받으라고. 제발 받으라고.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었는데 저는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이것저것 많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잘 피해왔거든요. 잘 여태까지. 피해왔어 진짜. 근데 이번에 하나 용코로 걸린 것 같은 게 잘 피해왔어. 제가 아는 일만 해도 주진우 비서관의 아주 친한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건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형, 제가 그때 그 분한테 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거 정권 바뀌면 수사하니까 형 그거 발 빼. 민간위원 하지 마.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다 진짜. 나중에 이건 100% 문제된다. 이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친한 후배들을 민간위원으로 막 넣고 그랬더라고요. 그때도. 왜냐면 왜 그랬겠습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항상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막 자문단 같은 거, TF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퍼 넘기는 예, 거지. 예.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합법이에요. 예. 정말 치졸하다. 거기는 또 그 대목은 잔인하고 치졸하고 정말 다 자기가 말 통하는 자기가 저기 한 친한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면 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만드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가셔야 돼요. 가기 전에 한 말씀 좀 가셔야 드릴게요. 돼요. 사실은 오늘 TBS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라디오 하고 뭐 매봉쇼 하고 오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2시 30분에 오늘 이제 좀 오셨겠네요.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위원장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 최진봉 교수가 하고 싶었는 자리.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직접 만나면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은 뭐 전쟁 관련 뭐에 있지만 앞서 저희 작년에 예산 그 편성할 때 TBS가 아주 그냥 뭐 죽으면 안 되니까 긴급 수혈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제작비 일부만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75억 원인가 편성했다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잘랐습니다. 그거를 왜? 국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지역 방송이 아니잖아. 서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역 서울도 방송. 지역 방송이에요. 그렇죠. 서울도 하나의 말이 지역인데. 안 돼. 지역이지 그것도. 그거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자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김종배 시선주에 말씀하셨는데 전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근데 지금 TBS 제가 볼 때 걱정되는 사항이 뭐냐면 송출료라는 게 있잖아요. 지상파 라디오니까 맞아요. 송출료 돈을 줘야 전파를 쏴줄 거 아닙니까? 네. 안테나를 그게 이용해야 2년 넘게 연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일 모레 끊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라디오 FM이 이제 2개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화 FM이 있고 하나는 95.1 이렇게 시사 프로도 하고 음악 방송도 한 프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울시장 민주당 뭐 누구로 바뀌어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시의회도 또 민주당이 다수가 돼야 되고 많은 조건이 있어서 가을께나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면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번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직원 150명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다 꽉 찼죠. 무임금이야. 무임금. 지금 직원이 150명이 있어요. 150명이 남아 있어요. 월급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무급 휴직도 있고 뭐 나오면서 일하면서 자기 무급으로 돈 쓰고 하면서. 받고 있고 대출 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거 안 해주면 만약에 지금 수도권 FM 2개 채널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정부의 큰 책임이 되겠죠. 그렇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냥 지금 얘기했듯이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팔든지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근데 그것도 다 박미통위의 허가사항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아무것도 돼요. 못합니다. 박미통위가 뭘 안 해주면. 그러니까 광고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못하고 왜냐하면 광고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어. 근데 네네네. 끊어졌어. 네. 그럼 바꿔서 광고를 하게 해주든지 그러면 그러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오세훈 꽉 막혀있네. 시장과 그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지금.
오세훈. 오세훈이 다 한 거지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에서는 그걸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기재위에서 그거를 지역 방송이 서울도 하나의 지역인 거예요. 그건 네. 왜냐하면 송출이 서울시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그럼 지역 방송이지. 그게 어떻게 중앙 방송입니까? 아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 네. 아니 개념 이런 자체가 그런 거죠.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 유시민을 씹고 내가 이러잖아. 언제 유시민 내가 그 얘기만 했다고 그랬지. 유시민 작가께서 공치모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얘기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그 댓글에 예,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걸 자꾸 저를 보면 토가 나온다, 역겹다 이런 거 가능해. 그건 이제 사실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그건 감성의 영역. 그건 가능해. 그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요거는 생각의 영역 가능해. 요런 건 다 가능합니다. 너는 정말 내 눈에 띄지 마라. 뭐좀 다 가능해. 네. 근데 사실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거 있죠. 근데 어떤 자꾸만 특정 유튜브 채널하고 나랑 이 동기화돼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사실관계가 안 맞잖아. 왜냐? 가장 논쟁적 이슈 때마다 항상 매불쇼가 달랐거든, 의견이. 굉장히 논쟁적일 때마다. 네. 최근에 검찰개혁 빼고는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도 다뤘어. 비교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해? 아니 그걸 뭘 그렇게 궁하게 또 설명을 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그거를 봤으면 그렇게 심지어 얘기할 나는 수 있나? 이 얘기 하고 싶어갖고 사례를 여기다 적어놨거든. 적었어. 아 근데 내가 또 얘기하면 너무 이거 웃기잖아 좀. 사례가 많아요, 너무, 또. 근데 이게 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논쟁적 이슈였거든. 맞아요. 근데 다 달랐어요 저랑. 근데 어떻게 이게 동기화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를 보면 토가 나온다까지는 오케이라니까. 내가 저희 어저께 부모님 욕하는 거 오케이. 김어준 씨 만났는데 아 왜 그렇게 가지? 자기가 왜 최욱이랑 같이 묶여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그래서 서로도 몰라 왜? 서로 나는 몰라. 연락처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 나 연락처도 모른다고 실제로. 아 정말 이거 얘기하면 설득이 될 것 같거든. 아 근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꼭 지고 있긴 한데. 아, 내가 예. 이 만약에 월요일에도 또 올라면 한번 요거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언론학자니까 최진봉 교수님한테 맡길 거예요. 표를 월요일날 그래서 나와야 띄워요. 되잖아요. 표를 그래서 표를 그래서. 띄우면서. 네, 고맙습니다.